자, 이어서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남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뉴욕 증시에서 주요 이슈가 부양책 협상과 또 대선일 텐데요. 여기에다가 어닝 시즌까지 맞물려 있고요. 자, 이번 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요즘 미국 증시 변동성 매우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게 부양책 협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간의 코로나19 5차 부양책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번 주 타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주 협상 타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길게 보면 어쨌든 추가 재정 지원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월가의 시각이고, 이는 증시에 우호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다우지수가 3.27% 올랐는데, 이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가 지난주 초에 갑자기 부양책 협상 중단을 선언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었는데 당시 그 해석이 다양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불리한 판세에서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협상을 다시 빨리 하자면서 앞서 주장했던 1조 6천억 달러보다 2천억 달러가 더 증액된 1조 8천억 달러의 더 우호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보다 여론조사상 10%포인트 넘게 밀리고 있고, 그 차이는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3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협상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월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를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하면 더 큰 규모의 재정 부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더 나는 게 월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유세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그는 74세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 집회를 통해서 열성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돌출 발언들이 나오고 또 증시가 어떻게 흔들릴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15일로 예정돼 있었던 2차 TV 토론은 취소됐습니다. 이번 주 굵직한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기업들이 차례로 실적을 내놓고요. 존슨앤존슨, 중,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헬스, 월그린 같은 기업들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미국 날짜로 이번 주 수요일 24일인데 이때 실적 발표가 몰린 날이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월가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조금 더 괜찮은 수준일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도 많이 나옵니다. 16일에 나오는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특히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물가지표와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도 3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시작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장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부양책 타결 기대감과 코로나 치료제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는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0.53% 상승했는데 주 초반 우려와는 달리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날 상승은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5일 단축했다는 소식과 미국 부양책 기대감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부양책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다우지수는 0.57%, 그리고 나스닥은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상승 조정하자 지수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정책 방향성이 나오지 않다고 보여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 제시액인 2조 2천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중국 연휴 기간 동안 국내 항공 여행이 17%가량 증가했다는 점이 중국 내 소비 확산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트럼프에 비해 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다고 보입니다. 종목별로 4분기 소매 판매 확대에 기대되는 아마존이 3% 상승했고, 온라인 판매업체 이베이 6.4% 상승했습니다. 소비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카드 업체들도 1에서 2%대 상승했는데, 연말로 갈수록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2거래일 연속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방향성을 예측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상승 영향으로 지수가 1% 수준으로 갭상승 출발한 이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연휴 기간 동안 미국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더 높아졌고, 중국 소비 증가와 관련해서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대형주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 관련해서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동포와 손잡기 희망한다는 발언이 시장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회성 재료라는 점에서 관련 종목 상승 시 적극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우려했던 10월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문제도 수면 아래로 들어간 만큼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호재성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박스권 고점 근접에 따른 매물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 역시 고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50원대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진 상황으로 외국인 매수세를 더욱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매수한다면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주에는 외국인 매매 동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박스권 전략에 따라서 지수 박스권 상단에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